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표를 끊으러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집 곁에 KTX를 놔두고 일이 먼데 노포동까지 가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것은 국가가 행하는 2차 가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이게 어디에 쓰이는 이 항목이냐 하면 성범죄에 쓰이는 항목입니다. 이 성범죄에 있어서 꼭 따라붙는 것이 이 징역 몇 년, 그 다음에 이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입니다. 나는 이것을 국가가 가하는 2차 가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 부호입니다. 생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욕이 없다면 아마 모든 생명은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에 있어서 원초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발달이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이 3대 욕구, 그것은 바로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수면도 욕구입니다. 그러나 아마 성욕과 이 수면욕보다 더 으뜸인 것이 무엇냐 하면은 나는 성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욕은 흔히들 사랑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욕에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도덕과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집단이 이 수면욕, 성욕, 식욕 여기에다가 함정을 파고 돈벌이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도와 법이 생겼을 때 어느 단체가 가장 이익을 보겠는가? 어느 단체가 가장 코피가 터지겠는가? 어느 단체가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항상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는 국가가 가하는 2차 가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카르텔들이 뭉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옛날 원시사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부족이 뭉쳐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족과 큰 부족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족들이 뭉쳐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라는 것은 거대한 카르텔들이 뭉쳐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드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카르텔들이 뭉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르텔들이 움직일 때 이 법과 제도를 만들 때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단체에 있어서는 국가 조직도 단체입니다. 문교부, 건설교통부, 사법부, 이러한 것들도 카르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르텔들이 뭉쳐서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들은 오직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익 말입니다. 그것이 정부단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한 단체들이 바로 국가에 소속돼가 있으면 국가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단체나 사회적 단체보다도 더 나쁜 것이 국가단체입니다. 민간단체나 사회적 단체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의 힘을 빌려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국가단체라는 것은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누가 제어할 길도 없는 것이 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단체의 카르텔은 더욱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범죄가 무엇입니까?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물피로 따지면 피해자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낙동강에 배 한 척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낙동강에 영원히 상처 남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평양에 배 한 척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태평양에 흔적이 남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대부분 1대1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1대 다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1대 다수는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만약에 100건이 있다고 하면, 성범죄가 100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한두 건이 1대 다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이 성기능에 있어서 그 남자의 물건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의 성기를 영원히 못 쓰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이 성기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아서 뭐 전치 3주, 전치 5주, 전치 10주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상처가 나가지고 여자의 성기가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여성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여성의 산업이, 즉 여성의 먹거리가 아마 지금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이 이 이야기입니다. OECD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성매매 여자의 수가 그야말로
넘버 1, 2, 3를 벌써 10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넘버 1, 2, 3라고 하는 것은 저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그 아주 국가가 망해버린 이런 나라들 빼버린 숫자입니다. 즉 멀쩡한 선진국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성매매, 이 원정 여성 성매매는 항상 1, 2, 3 정도를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성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성매매라고 하면은 한 번 하면은 전치 5주, 전치 8주, 전치 10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여성이 성매매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범죄 때문에 법정에 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로 남자의 인생이 끝납니다. 남자의 인생이 왜 끝나느냐? 벌써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10년, 징역 2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마약을 팔아쳐먹어도 2번은 봐준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마약을 팔아쳐먹어도 2번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3번째는 징역 3년, 징역 5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관계 한 번 했다 해가지고 그게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10년, 징역 20년 이렇게 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게 여성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거의 불구가 되다시피 정말로 이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니면은 어떤 성기능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7년, 징역 10년 이러는 것인가요? 막말로 딱 말해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때려 죽여도 이 초범인 경우에 서로 합의하고 이러면 징역 2년, 징역 3년으로 풀려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범죄의 대부분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즉 멀쩡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한 2달에 한 번 노래방에 한 번 더 가고 또 이렇게 이 도우미가 있다 관계를 가지고는 하지만은 돌아서면 멀쩡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관계고 마땅히 또 행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토록 과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특정 집단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특정 집단이 더 확실하게 돈을 읊어내기 위해서, 즉 죄 없는 남자한테 돈을 읊어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개가 전화를 했든 소가 전화를 했든 말이 전화를 했든 전화만 오면은 너는 성범죄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 남자가 항의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강간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 말한테 전화가 왔어, 개한테 전화가 왔어, 소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이게 됩니다. 사람이 전화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도 기가 차니까 남자가 그 말 한 번 데리고 나왔나
그 소 한 번 데리고 나왔나? 그 개 한 번 데리고 나왔나? 법정에 데리고 나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얘기합니다. 왜 말하고 개하고 소가 법정에 나와야 돼? 그거는 암컷이잖아. 암컷이 왜 법정에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돼. 마찬가지로 아무도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도 법정에 나올 일이 없고 소도 법정에 나올 일이 없고 말도 법정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여자가 법정에 나올 일이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2번의 재판을 할 동안에 단 한 번도 여자의 얼굴을, 여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여자가 법정에 나오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법정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이라 해도 말이 힝 하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이 법정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소가 법정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도 법정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말뚝을 탁 갖다 박아 놓습니다.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7년 이렇게 갖다 때린 후에 딱 말뚝을 박습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입니다. 이 2차 가해가 뭐냐?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입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를 하느냐?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요. 사기를 친 사람은 또 사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사기를 쳐야만이 돈이 됩니다. 바로 고객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객. 그런데 고객한테 사기를 못 치게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하면 돈이 됩니까? 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놈한테 사기를 친 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 놈은 그럼들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걸 하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 왜냐하면 또 남을 접해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래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등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팔아쳐먹고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처먹은 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에 해당되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 돈 말입니다. 돈. 마약을 처먹은 놈은 또 처먹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판 놈은 또 팔아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범죄에다가 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를 했느냐? 바로 여자가 남자를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걸리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남자가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얘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노래방에 있는 도우미가 하루에 남자 고구마를 몇 개를 빨아댈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래방에 있는 도우미가 남자 고구마를 한번 빠르면 입안에 두드러기 나는 겁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일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도우미가 남자 고구마를 몇 개를 파가 될까요? 그러면 그 고구마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여자 성기는 못 쓰는 겁니까?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대수술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참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중상을 입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말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거대하게 법을 적용하고 이 돈을 읽어내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은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야말로 애비도 없어요. 돈 말입니다. 돈. 국가의 부서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출산이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성과 올바른 성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성과 올바른 성이 권장이 되면은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래서 이 동지업계 지역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길바닥에 여자가 쓰러져 있어도 전화 한 통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에 여성이 쓰러졌는데 2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외면을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외면한 것은 살려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자만 있었나요? 여자들은 뭐 했지요? 여자들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절대로 외면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만 외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돈 앞에서 무슨 짓을 못하나요? 그리고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밀고 땡기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자신들이 이익이 맞다면 그냥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기는 것이 이 카르텔의 정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려면 이 성범죄 동정업계 지역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 적용은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범죄가 접수가 되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징역 5년, 징역 7년, 징역 10년 이 거대한 중범죄에 의사의 소견서 하나 없다니요. 진단서 하나 없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약 3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있는 이 국가의 예하기관이 예하부서가 국가 전체를 걸고 국가 전체를 담보로 돈벌이라는 이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약 부분에 대한 400m, 이야기를 하고 시속 70km, 또 하던 얘기 또 신호 계속해야 위반 주의 되겠지. 구간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얘기 아마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약 것입니다. 300m 시속 70km 그러나 신호 위반 여러분들이 주의 구간입니다. 이 성이 왜 합법화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 개념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전국에 구간이 계신 있습니다.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전방에 남녀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은 100년 짝을 찾기 연속 위해서입니다. 커브에 주의하세요. 100년 반려자를 얻고자 이 연애를 하는 것인데 떡을 안 쳐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수치와 데이터로 연애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시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전방에 과속 이야기합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전방에 이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정말 성실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괜찮아.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우리 기혼자 여러분, 요즘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밥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나 기혼자 여러분들이 밥일을 안 하는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0.6, 0.7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밥일을 하고 싶지만은 밥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신혼 첫날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신혼 첫날밤 부부관계 안 하고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지도 않고 어때 잘 피해가지고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지고 부부관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강간죄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밤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틀림없이 따라오지. 동료업계 지역금지 꼬지의 신상공개 또 따라오지요. 남편은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게 되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부부관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아야 애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사가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대학 교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가 있던가요? 우리나라에 한 집 건너 한 집 유튜버가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유튜버가 있는데 어느 유튜버가 부부가 박아야 애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던가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박아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부부가 박으면 박을수록 박는 만큼 애정이 깊어져 갑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박는 만큼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부부가 박으면 박는 만큼 이해심이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서 아이로 나타납니다. 아이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나 참 답답한데요. 좀 많이 박으세요. 박아야 됩니다. 참 그러고 이제 또 얘기를 계속하지요. 기혼자들은 박는 거라 하고 애들은 떡이라고 했는데 애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환갑이 넘은 노인네가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 환갑이 넘어서 도대체 애들이 찌는 떡이 뭔 떡인지 내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 젊은 청춘들은 저 환갑이 넘은 양반이 저래 하니까 이해를 하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애들은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좀 외우세요.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점심 때는 콩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묻혀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하죠. 내가 이 환갑이 넘어서까지 도대체 크게 박는다는 게 이게 마누라가 박아대는 것인지 남편이 박아대는 것인지 그게 누가 박아대는 건지 내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둘러 얘기하세요. 나이 환갑이 넘어서 말 그렇게밖에 못해요. 꼭 그걸 꼭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돌려 얘기하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외우세요. 달달 외우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 떠드는 것입니다.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커다란 강간도 박아섰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 이러고 나니 무슨 애가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어갑니다.